안녕하세요.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여러분들은 동국대학교 파이널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동국대학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동국대학교 어디 있나요? 몰라요. 왜? 산속에 있으니까. 불교잖아. 그죠? 그럼 동국대 가면 머리 깎아야 되나요? 뭐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아니에요. 자, 동국대학교는 뭐 역사도 있고 좋은 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워낙 좀 이렇게 속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만 가장 속세에 속해 있는 동대문 근처 산에 있어요. 뭐 그런 거고요. 동국대에 우리가 지금 주안점 뭐예요? 논술이잖아. 그죠? 동국대의 논술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이 뭐냐면 제시문이죠. 제시문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들을 다 정리하고 뭐 어떻게 제시문 중심으로 풀이하던 습관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때요? 제시문 수가 많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동국대 시험을 보고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시문에 활용에 있어요. 항상 동국대는 가에서 마, 가에서 다, 아니면 많게는 가에서 마까지, 사까지 이렇게 3개에서 5개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뭐 문제를 풀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익혀진 친구들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익혀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제시문만 여러 번 읽다가 시간이 다 오버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시문의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오케이. 완성을 시키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부족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충분하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가 복잡해요.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가와 나를 요약하세요. 다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세요. 이렇게 단순형 문제들은 안 나와요.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문제 분석이 필수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문제 요구가 있어요. 뭐 비판하세요, 해석하세요, 설명하세요,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이런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었다면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그 문제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들은 문제 요구에 있어요. 근데 뭐가 복잡하냐? 이거죠. 조건이죠. 조건이 복잡해요.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뭐 하세요? 이렇게. 가나다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그러면 가나다가 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건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문제 요구와 조건으로 구분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 분석에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요구가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라든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문제점과 해결책의 관계라든지 그 문제의 구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는 동국대를 방향을 못 잡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 문제 중에 동국대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되게 추상적이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문제대로 해도 뭐야? 이게 뭐지? 선생님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논술의 기본 바탕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팁이죠. 팁은 뭐냐면 분량이 팁은 먼저 팁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징이기도 한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세트 분리형 문제로 출제가 돼요. 뭔 말이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두 문제에서 세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죠. 뭐 연세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런 하나의 주제로 두 문제, 세 문제가 구성돼요. 자, 근데 동국대는 뭐냐면 2개에서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문항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1번 문항에 1번 주제,
2번 문항이 2번 주제, 3번 문항이 3번 주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1, 2번이 하나의 주제, 3번이 하나의 주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트 분리형이고요. 1번 세트죠. 1번 세트. 그 다음에 2번 세트. 그 다음에 3번 세트 이렇게 크게는 많이 출제되면 3개, 짧게 출제되면 2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글자 수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200에서 300자 내외, 여기서 300에서 400자 내외, 600에서 700자 내외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죠. 너무 적어요, 분량이. 그래서 이 적은 분량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고 근거 쓰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어떤 슬픔에 대해 각각의 슬픔에 대한 내용을 담으세요. 이러면 가에 나타난 슬픔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니까. 나에 나타난 슬픔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니까. 알겠어? 이렇게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해도 충분하게 점수를 높은 답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선생님이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죠. 보통 2번 문제 세트까지. 그러니까 200에서 400자 분량 사이에서는 질문의 대답을 쓰고 근거만 쓰면 충분해요. 근데 3번 세트로 넘어가면 질문의 대답, 근거보다는 조금 더 기교가 좀 있어야 돼요. 전체를 이해해서 완전히 자기글 쓰는 영역까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본은 질문에 대답하고 근거 쓰는 게 아주 명료해져야 돼요. 그리고 제시문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결짓고 순서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논술로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정보만 보더라도 출제된 의도를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다른 새로운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문제 선생님이랑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를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하는지 다만 이제 동국대 제시문 개수가 많으니까 좀 강의가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동국대 준비해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속에 있는 조용한 대학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